저희가 흔히 로파라고 줄여서 얘기한다면 방호계층 분석 방법이 한 12년 전에 처음에 소개를 되면서 굉장히 간단하고 효과적인 위험성 평가 방법, 준정량적인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요거는 여기 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SK 가스 평택기지의 탱크 증설 공정을 분석을 했던 거에 대해서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애니메이션 이상이 들어가네요. 이 전체적인 로파라는 게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타이시컨스와 프리퀀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SK 픽텍 기지에 대한 로파 분석 같은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물질이 누출이 되든지 아니면 이 누출된 것에 대한 익스포저 되는 부분, 노출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이어 오브 프로텍션 어널리시스, 흔히 줄여서 로파라고 하는 것은 준정형적인 위험성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로파라는 것은 컨시퀀스와 프리퀀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간단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조적으로 정리해서 이 전공을 안 한 경영자들이 보더라도 탑다운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도록 굉장히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방류등이라든지 아니면 릴리프 밸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루프, 컨트롤 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느냐, 그럼 이 효과가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필요할 때 그럼 실패할 확률을 얼마나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은 우리 폴리머 프로세스가 쭉 있으면 요 플랫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걸 둘러싸고 있는 베이직 컨트롤 시스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반응이나 폭주 반응이나 이런 게 나더라도 여기서 일단 잡게 되어 있고, 이게 또 문제가 되면은 여기서는 알람이 뜨게 됩니다. 또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SIF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문제가 되면은 릴리프 밸브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또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릴리프 밸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액티브 IPL이라고 합니다. Independent Protection Layer라는 이런 거는 패시브, 방역국 같은 게 차례차례를 보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하면은 다시 원위치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엔드 게이트로 돼서 실수가 되면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사고가 여기까지 나온다면 이제 사고가 좀 커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 불이 나든가 아니면 이 방역축을 넘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자체 비상규칙에 이런 것들이 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넘어서면은 이제 뭐 여기 환경부에서도 오셨는데 커뮤니티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하는 부분이 로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로파의 결과는 카테고리 5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굉장히 큰 부분이면은 그 부분에서 프리퀀시가 낮더라도 굉장히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1 정도 되는 부분이면은 웬만한 프리퀀시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 컨시퀀스 영향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빈도를 평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간단한 스텝인데, 이거는 약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컨시퀀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니시에이팅 이벤트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갖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프리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방어 조치라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방역들이 어떤 탱크가 럽처가 된다. 그럼 그 탱크 럽처에 대해서 제일 처음 개시 사건이 어떤 건가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개시 사건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쭉 방어를 위해서 해놨던 부분들, 프로텍션을 위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갖다가 쭉 살펴봐서 대체 프리퀀시나 컨시퀀스를 살펴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그걸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럼 효과가 없으면은 필요하면은 여기다가 프로텍션 레이어를 갖다가 어떤 프로텍션이 여기 이제 나중에 SIL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1짜리를 달 건가 2짜리를 달 건가 3짜리를 달 건가 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그 안전 수준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카시콘수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무슨 뭐 제일 뭐 누출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파이프라인이 깨진다든지 뭐 이런 게스켓이 폐해가 된다든지 하는 아니면 릴리프 밸브에서 생산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위험한 물질들이 나오는 게 이게 컨시퀀스가 되겠습니다. 프리퀀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제 CCPS에서 나와 있는 하나들을 갖다 제가 이제 뽑아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패시브 다이크 방위뚝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뭐 그 파이어 프루핑 부분 아니면 방어벽 이런 것들이 쭉 보면은 인디펜던트 프로텍션 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 독립적인 방어 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줄 텐데 여기 인디펜던트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이게 나중에 다 이제 법으로 그 확률을 구하게 되는데 이게 서로 독립적이어야 그런 논리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에서 여기 이제 요거는 PFD는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작동을 해야 될 때 사실은 대부분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동을 안 할 확률이 얼마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거는 일반 산업체에서 이제 나오던 부분은 어떤 레인지로 주어지게 되는데 PFD는 요거 로파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디지털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가장 컨서버티한 보수적인 값, 높은 값을 그냥 일반적으로 취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한 사건에 대한 개시 사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호 계층들이 무너질 확률, 망가질 확률에 대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작동을 하면 이게 멈추게 되는데, 어느 하나가 제로 되면 이런 것들 필요가 없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법으로 나타내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고, 요걸 전체적으로 더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더하면은 전체에 문제가 되는 부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게 어느 만큼 이 프리퀀시를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인디펜던트 프로텍션 레이어 IPL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요게, 뭐, 크게, 이제, 요걸, 저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정도는 돼야 적어도 이 IPL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효과가, 아까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사건, 원하지 않는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상호 독립적이어야 된다. 서로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 오디팅이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IPL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IPL하고 뭐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만, 요거 차이점을 설명하기가 좀 약간 까다롭긴 합니다만, 그냥 IPL이라고 일단은 대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IPL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럼 이 IPL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 하는 부분은, 실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PFD를, 그러니까, 이런 걸 방어 계층을 하나씩 더 하는데 그 방어 계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제일 효과 낮은 걸 SIL1이라고 그러고, 제일 효과가 높은 걸 CL3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갖춰야 될 조건들은, 여기 보면은 뭐 SIL1 같은 경우는 싱글 센서라든지 로직 솔버라든지 뭐 파이널 컨트롤 엘리먼트 이런 것들이 CL1에 해당되겠고, 이런 것들보다 좀 더 복잡하고 기능이 더 다양화되고 또 효과가 있는 부분은 CL2, CL3 이런 식으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주기적인 검증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 결과는 제가 이제 PFD 보면은 진짜 PNID 보면은 제가 여기 공개를 못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일단 헤드 스타디를 통해 가지고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더 연구가 필요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탄 탱크를 증설할 때 봤을 때는 이 아무래도 이 부탄 탱크가 깨지는 게 제일 큰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탄 탱크가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를 그쪽 아시겠지만 뭐 전력 탱크 쪽은 비교적 LNG 전력 탱크 쪽은 비교적 시설이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파라미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AV,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압력 이 두 가지를 본 겁니다.
AV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보면은 항상 같은 AV로 레벨로 운전이 되기 때문에 레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하지도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압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압력 부분은 로우 프레셔하고 하이 프레셔 부분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압력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았을 때 이 탱크가 깨질 수 있다고 보고, 그거를 개시시킬 수 있는 개시 사건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개시 사건을 찾은 게 크게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압력이 높았을 때, 고압이 걸렸을 때는 보일러 가스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냉각시켜줘야 되는 컨덴싱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작동을 안 되면은 일단 고압이 걸린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낮은 압력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압력이 문제가 돼서 압력이 떨어지면 증발을 시켜서 가스를 거기 있는 증발을 시켜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문제가 되면은 저압이 걸린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카테고리를 제가 아까 컨시퀀스를 카테고라이즈 한다 그랬는데, 분류를 한다 그랬는데, 카테고리 1부터 카테고리 5 정도인데, 요게 만약에 탱크가 깨지면 어느 정도 카테고리 했을 때, US 단어로 봤을 때, 이 정도 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카테고리 4로 일단은 봤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를 그러면 찾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를 딱 결정을 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시나리오 1에 대해서 그 이니시에이팅 이벤트 언투에 대해서 각각 살펴봤을 때, 뭐 결과적으로 요 정도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정도 이게 그 문제가 된다고 봤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그 압력, 저장 탱크의 압력을 낮추는 그 컨덴싱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 컨덴싱 시스템의 그 베이식 프로세서 컨트롤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를 일단은 이제 시나리오 1으로 봤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2에서는 여기 저장 탱크에서 또 그 압력이 떨어졌을 때 이걸 보충해 줄 수 있는 리브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BPCS가 좀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이런 것들을 각각 이니시에이팅 이벤트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 1, 2가 딱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 전에 갖고 있던 세이프가드, 설계해가지고 했던 세이프가드, 요거는 거기에 대한 뭐 세이프티 밸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갖고, 요거를 이 세이프가드를 봤을 때 ITL을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PFD를 요건 자료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각각 곱하는 거니까 시나리오 1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 PFD 요거를 이렇게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탱크가 과압으로 럽처가 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런 막아주는 확률, 요 각각이 다 작동을 하면, 모든 게 작동하면은 한 1000년에 한 번 정도 이런 게 발생할까 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1000개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시나리오 2에 대해서는 아까 저압으로 의해서, 그러니까 익세스 이베큐에이션을 해가지고 그 탱크가 깨질 확률, 이런 부분들은 10의 마이너스 5승에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이 정도면은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면은 일단 만족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리스크 매트릭스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캐테고리 5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게 적더라도, 프리퀀시가 적더라도 굉장히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뭐 조치를 필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요거도 역시 조치를 필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본 연구 대상에서는 캐테고리 4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시나리오 1, 2에 대해서 저희가 프리퀀시를 살펴본 결과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방어기층 아까 C1 정도 되는 것들을 갖다 더 하면은 좀 더 좋을 수가 있지만은 설계가 무난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방어 조치가 필요 없는, 뭐 그대로 두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시설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 평가를 하면은 약간 오해가, 일반적으로 오해 많이 하는 부분들이 위험성 평가 결과 꼭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해본 위험성 평가 결과 해보니까 역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가지고 더 이상의 뭐 조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